반갑습니다. 세 번째 데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1형식과 2형식에 대해서 저랑 같이 다루어 봤죠? 자, 오늘은 3형식 문장과 4형식 문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인트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포인트 1. 3형식은 기본적으로 주어, 타동사, 목적어, 어순을 가집니다. 이때 우리 타동사의 개념에 취약한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이따가 3번에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타동사라고 하는 건 반드시 타 대상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목적어를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동사의 대상, 동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동사의 대상. 근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반드시 주어가 동사하다, 뭘이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를 이런 식의 대상이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적어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내가 요즘 배워. 영어를, 문법을, 영작을, 자, 다양하게 되죠. 내가 좀 뭔가 사고 싶어. 요즘 신상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적어의 개념 자체는 보어랑 굉장히 다르게 동사랑 관련이 있습니다. 동사랑 관련이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보어랑 헷갈리실까봐. 자, 보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자, 이 부분은 약간 아래다가 필기를 해볼게요. 보어는 기본적으로 주어랑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이 측면이 목적어와 보어를 구별하는 핵심 키포인트예요. 보어랑 관련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예문들을 충실하게 공부해본 친구들은 주어랑 보어랑 같았었지. 그럴 때 우리 무슨 보어라고 했었어요? 주어, 동사, 명사 보어라고 했었죠. 자, 이 둘은 동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어가 나오면은 똑같이 주어를 설명하는데 우리 형용사 보어는 상태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명사 보어, 형용사 보어랑은 다른 겁니다. 자, 이 필기는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잠깐 지워둘게요. 만약에 필기하고 싶으시는 사람들은 멈춰놓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돌아가기 누르셔도 괜찮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와서 사형식에 쓰여 있는 주어, 타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가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형식 구조, 동사 뒤에 목적어가 몇 개 나온다라고 우리 흔히 얘기합니까? 2개 나온다. 자, 간접 목적어, IO를 우리는 간접 목적어라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뭐뭐에게라고 해석을 합니다. 반드시 사람이 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직접 목적어, 을을 붙이는 직접적으로 주는 것, 우리 흔히 말하는 사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우는 3형식과 사형식은 굉장히 심플한 것들이고요. 우리가 향후 더 구체적으로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번 파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하지만 우린 역시 다 알고 넘어가야 되는 학생들이니까 복습을 한번 간단하게 해드리면 우리 목적어에 오는 거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올 수 있습니다. 명사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투동사, 동명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명사절 같은 경우는 대주어 동사, 왓주어 동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엔 자세하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3형식, 4형식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순들이 나온다는 걸 충분히 알았는데 기타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면은 바로 3번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반드시 계속 제가 강조드릴 겁니다.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사가 쓰이는 문장은 1형식, 2형식, 그쵸? 그리고 타동사를 쓰는 문장 형식을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장 형식 배우다 보니까 거부감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문장의 형식은 총 28개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분류 기준이 다른 것뿐.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식들은 5개의 문장 형식들이고 적어도 중등부에서 이 부분은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고등부 가서 여러분들 문장 형식 다루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세 번째에 있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의외로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사도요, 목적어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랑 같이 나올 때.
자동사, 대표적으로 밑에 예시, look이라고 하는 자동사가 있죠. look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어를 못 써요. 그래서 I look you 하면 틀린 문장이야. 그건 틀린 문장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목적어를 쓸 수 있는데 look이라고 하는 자동사에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이면은 그 뒤에 you를 쓸 수 있어. 그때 you는 우리 뭐라고 부른다?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대표적인 look at이라고 하는 걸 가져와 봤어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무수히 많습니다만 뭐 이런 표현도 있죠. I'm afraid of, I am afraid of를 쓰죠. 그러면 of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수거들 같이 공부를 또 우리가 해나가고 있죠. 학원에서요. 자, 이제 좋습니다. 우측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 개념 설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작용이 좀 많은 것 같아. 이 개념 자체는 알고 있었어야 했던 것들을 제가 정리해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나 이거 몰랐었는데 정리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공부하면 되죠. 그쵸? 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네 번째 포인트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it, 오른쪽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수동태 파트와 연계가 된다. 여러분, 이 파트는 나중에 수동태 파트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역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좋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것들인데요. 주어 동사 다음에 우리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면은 사형식인데 이걸 어떻게 삼형식으로 바꾸냐면은 직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앞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직접 목적어를 잘못 지었어요. 죄송해요. 간접 목적어를 자, 일단 먼저 수정을 좀 할게요. 실수다. 완전 실수네요. 직접 목적어가 원래 뒤에 나오잖아요. 이게 앞으로 가고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요. 그런데 그냥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치사를 붙여주죠. 그럼 전치사와 간접 목적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수식어구가 돼서 문장 형식으로 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전치사 to, for, of 이 세 가지를 뭐의 종류에 따라서 쓸 수 있냐면은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동사의 종류는 아래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필기를 예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사를 다 외우나요? 라는 질문에는 저는 과감하게 no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왜 no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 동사의 뜻들을 잘 모르겠다. 자, 이 동사의 뜻들을 잘 모르겠다. 그거는 공부를 하셔야죠.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give, teach, show, bring. 여기서 bring은 어떤 뜻이에요? 가져다 주다, 가지고 오다 이런 뜻이죠. lend는 빌려주다, send는 보내다, hand는 건네주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pay, 지불하다, offer, 제공하다, tell, 말해주다, promise, 약속하다, 약속해주다 뭐 이런 뜻이죠. 이런 동사들은 대표적인 게 왜 전치사 to를 쓰느냐? to가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에 관련된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는 보임을 당하는 대상, 즉 어떤 사람한테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핸드, 건네주는 것도 우리 당근마켓 아시죠? 당근 거래를 하러 주염역에 나갔는데 당근마켓에서 어떤 아저씨한테 건네줘야 되는데 아주머니한테 건네줬어. 어때요? 대형 참사죠? 그쵸? 근데 물건을 받지도 않고 건네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지금 방금 읊어드린 동사들은 누구한테 주느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반드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for로 한번 가볼게요. 아래 보시면 buy, get, bring, make.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게 이거 약간 좀 오타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이거 필기를 좀 잘못했거든요. 수정해 주세요. 뭐를 빼시면 되냐면 자, bring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buy, get, make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거 오타난 거니까 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주다, 가져다 주다, 만들어 주다, find, 찾아다 주다, call, 불러다 주다, cook, 요리해 주다, order, 명령해 주다. 자, 전부 다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은 수고스러움. 자, 두 가지 키워드로 봉사라고 할게요. 뭔가 힘든 그런 봉사 정신 같은 게 필요해.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for를 쓰는 거죠. 자, 마지막 of입니다.
자, 이 of는 ask까지는 누구나 아는데 beg. 자, 이 beg는요. 구걸하다. require 요구하다. demand 요구하다. 뜻 똑같죠. 뭔가 상대방한테 강탈하는 겁니다. 뺐다라고 한번 써볼까요? 이 전치사의 뉘앙스들이 전부 다 이런 뜻들이기 때문에 동사를 다 일일이 외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묶어가지고 이런 뜻들은 방향이 중요해. to를 쓰는 게 나아. 라고 이해하면서 동사들을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무작정 그냥 다 외우는 거는 제가 볼 땐 큰 틀에서는 큰 틀이라는 게 뭐냐면 고등부 얘기죠. 여러분들 이제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 중3이라고요? 미안해요. 중3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비 고1이라고 부르는 거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이렇게 잡고 카테고리를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좀 잔소리가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그냥 필기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소중한 시간 내서 왜 남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숙제합니까? 그렇게 숙제할 거면 그냥 학원 끊으세요. 괜찮으니까. 안 다녀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원장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 머리 좋은데 나 그냥 다 외워버리면 되는데 평생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부 가셔서요. 깨져보시면 돼요. 그때 가서 제 얘기가 진짜였구나 이 사람 얘기가. 그때 가서 후회할 거면은 뭐 그때 가서 후회하시면 되는 거고 현명한 학생들은 지금부터 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재학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자격이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죠. 부자가 괜히 부자가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이 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함부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자기 인생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중학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알 거 다 아시는 나이잖아요. 옛날 중학생이랑 요즘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은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 사실 준성인 아닙니까? 알 거 다 아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모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잔소리가 귀찮으시면 스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고 나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나 잘하는데?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1번. According to an old saying, 옛말에 이르기를 Great hopes make great men. 큰 포부가 위대한 사람들을 만든다. 자, 실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얘가 절대 주어가 아닙니다. 이 컴마 보이시죠? 이 컴마 앞부분은 옛말에 이르길이라는 없어도 상관없는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부사적 수식어구라고 체크를 했고요. Great hopes, 큰 포부들이. 자, 복수명사 잘 보셔야 됩니다. make는 만든다. Great man, man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복수입니다. man이 아니에요. 큰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자, 만드는데 뭘 만드는 거야? 위대한 사람들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는 목적어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구문 분석도 한글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없어져도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다. 큰 포부가 큰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2번부터 24번까지 다 해드리진 않을 거고 24번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24번을 보시면 제가 전치사의 목적어 얘기를 오늘 잠깐 했었죠. 24번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pth of friendship. 우정의 깊이는, 자, depth라고 하는 표현은 깊이란 뜻이에요. Doesn't depend on. 달려있지 않다. 자, 지금 on까지를 동사로 잡아주셔야 돼요. depend만 나오는 게 아니라 depend on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동사랑 전치사가 합쳐진 구동사, 이어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나오는 length of acquaintance. 단어가 좀 어렵다고요. acquaintance는 지인이란 뜻이에요. 친분, 지인. length라고 하는 단어는 뭐죠? 길이란 뜻이죠. 합치면 뭐가 돼? 알게 된 기간, 친분의 기간이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정의 깊이는 달려있지 않다. 친분의 깊이에. 해석이 애가 되면 원래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배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식어구로 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런데 지금 배우는 거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depend on의 전치사의 목적어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의 깊이는 달려있지 않다. 친분의 기간에. 자, 이 부분 뭐라고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개념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22번부터 25번까지 직접 구문 분석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멈추고 하세요. 멈추고 하셔야 됩니다. 자, 직접 하시고 이 화면 보시고 계신 거 맞죠? 자,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The term K-pop이라는 거 이거 영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K-pop이라는 용어는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The term called K-pop. 자, 이것도 아주 훌륭한, 아주 뛰어난 학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영어에는요, 명사, 명사, 합성 명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The term K-pop은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뭐라고 합니까? 합성 명사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describe는 묘사하다라는 뜻입니다. describe, 묘사하다. contemporary, 근데 묘사를 하는데 뭘? contemporary Korean pop music. 현대의, contemporary라는 단어는 또 단어 공부를 힘들게 하셔야 되겠죠? 현대, 한국, 팝 음악을. 팝은 대중음악이라는 뜻입니다. 좋아요. 23번. One kind word. 한마디의 친절한 말은, 자, 이게 주어고요. can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여기서 영작할 때 뭐뭐 할 수, 없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조동사 can을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Someone's entire day. 누군가의 하루 전체를. 자, 이런 거 영작 잘 못하더라고요. entire day라는 표현입니다. 이 apostrophe를 붙인 이유는 누군가의, 자, 우리 소유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apostrophe s를 붙여준 거고요. 누군가의 하루 전체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5번은 틀린 사람 없죠? 지금 제가 화면 보이시면은 24, 25 옆에 이꼴 표시해놨죠?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과 depend on, look forward to. 우리는 이런 거 수거로 많이 알고 있는데 다 뭐라고 부른다? 이어동사, 구동사, 수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포인트는 무엇이냐? 전치사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되죠? 명사, 목적어가 오는데 명사만 되는 거야? 아니지. 명사적인 것도 다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동사의 ing, 동명사도 가능하죠. 전치사 뒤에. 자, 투부정사는 어떨까요? 투부정사. 안 돼요.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 올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전치사 뒤에는 그래서 동명사만 오는 겁니다. 여기 화면 잘 보이시죠? 미팅, 만나는 것을 할 때 meeting, 동명사를 썼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나는 기대한다. 뭘? meeting you in person. in person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라는 뜻이야. 직접적으로 당신을 만나는 것을. 그래서 한글 구문 분석도 이렇게 했군요. 자, 뒷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뒷페이지로 왔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또 사형식 구문 패턴들이 계속 나와요. 이런 식으로요. life, 인생은 doesn't give, 주지 않는다. people, a second chance. 자, 직접 해보려고 하면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해석 안 하고 그냥 따라하기만 하는 거니까. 여기서 people, a second chance. 나뉘어지는 거죠. 분리시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에게 간접 목적어가 되고 a second chance.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자, 인생은 주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자, 에게 잘 보고 두 번째 기회를도 잘 봐야 되겠죠?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7번부터 30번까지 여러분들이 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영어만 먼저 다 한번 해보세요. 영어만. 멈추고 하세요. 자, 다 직접 했었던 거죠. 잘했습니다. 자, 맞는지 아닌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갈게요. 그리고 동시에 한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7번 보시면은 Time and experience, 시간과 경험은 will teach, 가르쳐 줄 것이다. 방향성이 나왔네. 당신이란 사람한테, 그쵸? priceless lesson. 여기 less가 붙었죠.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죠? 너무 값어치가 없다? 아니죠. 너무 가치가 높아서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교훈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priceless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게 진짜 가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싸다는 게 아닙니다. 한글 구문 분석하면 시간과 경험은 가르쳐 줄 것이다. 너에게. 자, 너에게가 뭐가 돼요? 간접 목적어. 값을 매길 수 없는 교훈들을 전체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잘했어요? 자, 맞았다고요? 잘했습니다. 자, 28번으로 올게요. 28번으로 오시면은 Nobody can bring you peace but yourself. 무난한 줄 알았는데 우리 영어에서 nobody는 뭐야? 아무도 뭐뭐하지 않다. 우리 동사 해석할 때 부정문처럼 해석이 되게 만드는 주어가 nobody입니다. not anybody의 줄임말이고요. 하지만 문장 성분에서는 그렇게 아무도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해석을 보니까 부정문이죠? 그래서 영작할 때 실수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왜? anyone cannot으로 영작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아무도 가져다 줄 수 없다를 통해서 뭐를 갖다 딱 추론해내야 돼. 아, nobody가 여기 써였어 라고 추론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but yourself라는 단어의 but은 하지만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but의 의미는 뭐뭐 외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뭐 이외에.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해본 사람들만 제대로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체킹해 두셨다가 영작시험에서 무조건 한번 잘 해보세요. 너 자신 외에는 전체는 부사적 수식어가 됩니다. 자, 29번. 그냥 무난하니까 그냥 내가 한글로 할게요. 돈은 우리에게 사줄 수 없다. 건강을. 자, 건강하면은 그냥 health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건강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맥락을 보셔야 돼요. 돈은 우리한테 좋은 건강을 사다 줄 수 없다. 아, 굉장히 뭔가 어설프고 이상한 표현이죠. 하지만 이런 게 바로 영어식 표현입니다. 자, 30번. The friendly librarian. 그 친절한 사서는 도서관 가시면요. 여러분 책 찾도록 도와주는 게 librarian이라는 분입니다. 찾아주었다. 이 found는 수고스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기억나세요? 전치사 force는 그런 동사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위치 바뀌었을 때 이해 안 가시면 앞으로 가셔서 반드시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찾아두었다. 학생에게. 자, 학생에게는 대상, 받는 사람, 로마 역사에 관한 책을. 자, 이 부분은 직접 목적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내면 서운하니까 이렇게 끝내면 서운하잖아. 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영작 시험에서 3형식으로 영작해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found를 쓰고 the book을 쓰고 전치사 뭘 써야 돼? 맞아. for를 써줘야 돼. 시험 문제 갑자기 갑툭튀 할 수 있는 거야. the student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외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변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for 기억하세요. 수업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흔적을 제가 남겨야 되니까요. 자, 오늘도 하루도 수업 잘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 일정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일정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2, 3입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고요? 중요하니까요. 앞부분 중요하니까 계속 크로스되게 하게끔 해가지고 같이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 저 잘 몰랐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자기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자 이제 잔소리 그만할게요.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